제가 여기 각종 삼루문 대도를 갖다가 예를 많이 들어놨습니다. 여기서 항남대청 북분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요것이 저는 요것도 솔개 문양을 갖다가 파내 버린 거예요. 파내 버린 것이고, 요 위에 있는 요것은 솔개 문양이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금관총 출토에 된 삼루문 대도에도 보면 이렇게 공간을 파내했는데, 이걸 보면 이거는 새의 머리고, 요건 새의 몸통이고, 요거는 새 날개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이것이 새였다는 것을 신뢰하게 만드는 증거가 나주 보감리에서 출토된 것에서 보면은 아예 여긴 솔개 조형을 갖다가 안에 딱 조형을 해 놓은 것이에요. 이 솔개의 날개, 이 솔개의 그 몸통 부분의 머리, 그리고 또 이렇게 조형을 했지요. 이것이 이제 새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를 보면은 새의 몸통에 새의 날개. 그래서 이것을 삼루문이라고 하는 구차한 이름을 취할 게 아니라 솔개의 도상을 누공법으로, 누공법이다 이 말입니다. 색일루, 빌공, 음각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삼루라고 쓰는 것은 정명이 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새로 이름을 짓자 이거예요. 뭐로 짓느냐? 솔개형 누문이라 새긴 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솔개 새김 뚫은 문이, 이게 고유한 우리문이에요. 고유한 명칭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한 새 조형이 봉황으로 바뀝니다. 봉황으로 바뀌는데, 원래 봉황은 상상의 동물 아닙니까? 그 봉황과 같이 나오는 것이 용이에요. 용도 상상의 동물이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용과 봉황을 같은 그 권위와 신분의 최상의 조형으로 생각하는 그 용봉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용봉사상. 그 용봉사상일 때 용도 나오고 봉황도 나오는데, 지금 합천 옥전동에서 나온 용봉문 환두대도를 보면은 여기에도 용봉문이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장엄하게 된 칼, 얼마나 멋있어요. 고대 공예기법의 극치를 알려주죠. 여기에 환두 안에 새겨진 여러 가지 기법, 여기에 장식되어 있는 새, 이것이 봉황이라 말이에요. 봉황. 이것은 용은 아니고 봉황이죠. 근데 동경박물관 오쿠라 컬렉션에 보면은 금은 환두대도가 있는데, 이것은 옥천동 거보다는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근데 형태는 비슷한데, 여기에는 봉황이 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봉황의 불이라든지 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권위와 위엄을 탁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또 봉황의 장식이 고구려 그 솔개 장식에 보면 이렇게 뿔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용과 봉황의 복합 관계다 해서 용봉문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용봉문. 그래, 문영왕릉 출토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합천 옥전동에서 나왔으니까 문영왕릉보다는 훨씬 이전의 것이죠.
가야시대 때 것이니까. 그리고 문영왕릉 출토에 보면 이런 것은 뭐 한 6세기경에 나온 것이니까 한 5세기, 문영왕릉 5세기죠. 5세기경이 나온 것인데 용봉이라고 해서 용봉. 용과 봉항이 이제 복합 조형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나주 신촌리에 나온 거 보면은 여기엔 또 이 부리가 엄연히 딱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용을 붙일 수가 없고 그냥 봉입니다. 봉항. 봉환문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붙여왔던 삼년문이라는 솔개 문양의 더 그 권위있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조형한 것이 이 용봉문이다. 그 용봉문은 이제 이른바 그 삼년문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훨씬 연대가 몇 세기 뒤에 나온 환두 문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대 문화가 이토록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문양에 있어서의 그 문양의 장식적 미를 우리가 오늘날 써먹으려면 이 전체를 써먹는 방법이 하나 있고 부분을 써먹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말이죠. 거대하게 큰 기둥이나 이런 데 꽉 때려 넣어서 썼을 때 참 아름답습니다, 이거. 그리고 그 조형의 비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거기에 조금씩 이런 것을 좀 보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고대 유물을 가지고 현대에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예. 또 이러한 것을 우리 현대 건축에 있어 높다란 그 기둥이라든지 이런 데 이걸 도입해 가지고 써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조형을 갖다가 거대하게 확장해서 콱 때리는 거예요. 요 자체만 가지고. 문영왕릉에서 요 부분이 이제 비로소 좀 또렷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요 봉황이 이건 공략과 비슷한 것입니다. 공략. 여기 요렇게 각이 져 있는 걸 규각이라고 합니다. 규. 지금 이 겉에 이 감고 있는 것이 용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요것은. 그리고 요것은 용이고 이것은 봉황이고. 그래서 용봉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환두 안에 장식되어 있는 것이 솔개라고 했고, 솔개가 그 태양조, 신조로서 그 고대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세다 이건데, 솔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개가 있고 솔개보다 작은 것은 매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같은 과 같지만은 솔개는 수리과고 매는 맥과예요. 맥과. 수리과와 맥과가 아마 그 새의 과목 명칭으로서 동일한 것이 아니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제 조사해서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솔개가 매하고 같은 과에 속하는 줄 알았는데 솔개는 수리과고 매는 맥과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런데 솔개를 보면은 솔개의 날개 길이는 수컷이 45에서 49cm, 암컷이 48cm에서 53cm거든요. 지난번 그 신라 조익형의 관식 그 길이가 이와 비슷했던 걸 우리 기억합니다. 공지의 길이는 27에서 34cm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매는 전 세계에 이렇게 380여 종이나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가 참 종류가 많네요. 매가 편 날개 길이는 30cm,
부리의 길이는 2.7cm, 좀 작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말로서는 가긍이라고도 하고, 맥가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요 솟아 있는 것은 맥가가 아니고 그 부엉이에서 여기에 솟아 있죠. 두 개가. 그것을 수리부엉이라 그러는데, 그 솟아 있는 그것이 뿔과 같다 해서 가긍 또는 송골매, 송골이라고도 하고, 또는 시누라고도 하고, 시누, 또는 해동청이라고도 하고, 또는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만 신풍이라고도 합니다. 새벽 신자, 바람풍자, 신풍. 그래서 그 새벽 신자, 바람풍자, 신풍이 솔개 또는 매. 그래서 고구려의 그 절풍이라고 하는 절자가 동력 동자고 그것이 신풍이고 솔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절풍을 설명할 때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매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훈장이 들고 있는 이 회초리를 우리가 매라고 하죠. 매. 예. 그리고 집안의 어르신이 훈계를 할 때 때리는 작은 나무 짝대기를 그걸 매라고 합니다. 그 매를 들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집안에서는 어른이고 나라에서는 우두머리 왕이겠죠. 그러니까 매가 우두머리를 나타낸다. 어떤 상징성으로 봐서 그것이 매를 든 자는 다스리는 자, 훈육을 하는 자, 지휘하는 자, 그 매를 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옛날부터 매나 솔개가 우두머리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지휘봉으로도 전이가 돼서 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풀이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매에 대해서, 회초리에 대해서, 매라는 그 지휘봉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걸로 알아요. 저는 왜 그 지휘봉, 때리는 그 작대기를 매라고 했느냐 하는 것을 이러한 매의 조형이 우리 고대 유물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해석이 가능해졌어요. 매는 우리 의식 속에 도덕과 정신적 훈육을 할 자격을 가진 존장이 지녀야 할 물건이란 개념이 들어있다. 존장이 가져야 할 지휘봉이란 개념이 들어있다. 즉 매는 존자, 존경할 만한 분, 장자, 어른이신 자가 손에 쥐고서 통솔의 권능을 상징하는 도구, 지도자가 손에 들고 다스릴 수 있는 지휘봉 성격의 막대기란 뜻이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 의식상으로는 이 매가 참 중요한 새인데, 매를 든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건 다스리는 사람, 매를 회초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무섭지요. 무서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매처럼 매섭다. 매섭다란 말에서 무섭다가 뜻이 옮겨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무섭다란 말의 어원이 무엇인지 국어학께서 아마 밝혀내지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섭다란 말은 매섭다에서 왔고, 매섭다는 매를 든 사람, 회초리를 든 사람, 어른과
그 매는 그 솔개라는 매, 또 거기에서 왔다. 또 매질, 매가지고 때리는 거. 매처럼 사냥한 먹이를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을 해서 매다. 또는 매조지다, 매달다와 같은 말이 나온 것으로 파생된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이 어떠신지, 또 이 생각들을 보태서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매의 날개는 바람을 일으키는 힘, 생명의 상징으로 표상됐어요. 시력과 속도와 힘에서 모든 새를 압도하여 고대로부터 태양, 빛, 힘, 용맹, 위엄, 고기성, 이때 이 솔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징했다. 외국의 경우에는 훈족의 왕, 아틸라의 군장, 영국 랭커스터의 문장, 기사의 상징은 전부 매였습니다. 호로스, 아폴로, 스핑크스, 로키 등 태양과 불에 관련된 신들 또한 매로 상징됐으며, 이집트 히에로그리프, 성각 문자, 성각, 성수로 새긴 문자죠. 또 매는 신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매라는 존재는 세계 380여 종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동서양이 다 비슷한 의미로 태양, 빛, 힘, 용맹, 위엄, 고기성, 이런 걸 상징했다. 이것이 이제 우뜸 존재, 왕, 이런 것으로 상징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년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이 매 또는 솔개라고 말하는 것의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라고 하는 것이 머리의 정면의 머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자꾸 과장되다 보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이게 가운데가 길고요. 이거 뭐 뜻을 옳게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하단부에 보면은 요거 분명히 요거는 매거든요. 이거 분명히 매잖아요. 그리고 요 문양은 또 뭐와 닮았느냐 하면은 금제 과대 아랫부분에 그 음각한 그 모양하고 같아요. 버섯 모양 요렇게 되어 있는. 이 솔개의 문양을 갖다가 이 날개, 그 다음에 가운데 머리인데 머리가 너무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날개다 보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것은 내몽골 징기스칸 사당 표지 깃발입니다. 몽골에 가면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것도 징기스칸 무덤 사당 지붕 위에 있는 것이에요. 요거는 우리나라 그 홍살문인데, 그런가 하면 요거는 백제문화재 요 무장의 투구, 이거는 재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광화문 가면 이순신 장군의 투구에도 이 문양이 있죠. 근데 이 문양을 지금 우리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삼지창이라고 하지요. 세 가닥 가지의 창이다. 그 터무니없는 이름이에요. 삼지창이 뭡니까? 삼지창이. 삼년문 그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름 아니에요? 장군의 머리 위에 세 가닥 잎사귀 창이 왜 올라갑니까? 우리 문양에 대한 해석을 바로 증명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순신 장군 투구에
왜 삼지창이라는 이름을 올려요? 그건 이순신 장군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그 삼지창이 아니거든요. 그걸 만든 조각가 김세중 선생님은 삼지창으로 해석하고 올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순신 장군과 같은 훌륭한 신분의 장수의 상징물로 해석한 것이지. 그건 매나 솔개 문양이다 이 말입니다. 경기도 박물관에 가면은 이런 의자와 이런 지팽이가 있어요. 이것은 조선 중기 이경석 정성이 쓰던 그 궤장인데, 요것은 의자고 요것이 지팡이인데, 지팡이 위에 여기 새가 올라가 있는데 요것이 비둘기처럼 되었다 해서 이것을 후대 와서는 비둘기 구자, 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옛날에는 이 비둘기가 아니고 매였어요. 매, 조그마한 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지팡이 겸 잘못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매였다 이 말입니다. 지휘봉이었다. 지팡이 겸 지휘봉이다. 오늘은 우리 삼국시대 유물 중 환도대도의 고리 안에 있는 그 문양이 삼년문이 아니고 응형문이고 솔개문이고, 또 거기에 투각으로 뚫어진 무늬가 삼루문이 아니고 그거 역시 응형누문이다. 색일 누자.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은 매라는 말의 그 원의가 바로 이와 같은 우리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상징하고 있는 이 매라는 말에서 왔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